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딸을 잃을 뻔했던 62 먹은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내 자식이 눈을 떴을까?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끝에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한마디도 못하던 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외롭게 싸우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딸 이름은 지연이에요. 33살, 한창 예쁠 나이였죠.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지연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십수년을 했어요. 손이 어찌나 거칠어졌는지. 지연이가 어릴 적에 엄마 손은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 하고 물으면 저는 엄마 손이 사포라서 우리 딸 미운 마음 다 갈아내련다 그런다 하고 웃어 넘겼답니다. 그렇게 키운 지연이가 대학을 나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첫 월급 받았다고 빨간 내복을 사들고 온 날 저는 식당 뒷방에서 그 내복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나 보다. 우리 모녀한테도 봄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우리한테 허락된 마지막 봄이었다는 걸요.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11월 3일. 저는 그 날짜를 죽어도 못 잊어요. 밤늦게 야근하고 집에 오던 지연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이라고. 따님이 지금 응급실이라고. 물 묻은 손 그대로 앞치마도 안 벗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숨은 쉬는데 눈은 가끔 뜨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따뜻하던 우리 딸이 인형처럼 누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살아는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문입니다. 매일매일 아이를 잃고 매일매일 또 잃어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통째로 멈췄습니다. 식당 일은 그만뒀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 전셋집 보증금까지 다 빼서 병원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간병인을 쓸 돈이 없으니 제가 직접 했죠. 매일 아침 6시에 병원에 갔어요. 지연이 몸을 닦이고 욕창 안 생기게 2~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콧줄로 미음을 넣어주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연이 옆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반응 없는 딸한테 저 혼자 종알종알. 지연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너 좋아하던 은행잎이 다 떨어졌어. 지연아,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봤는데 너 깨어나면 조림해주려고 안 샀어. 그렇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다 듣고 있다고. 언젠가는 대답해 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모질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 조금씩 닳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보내드려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친척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요. 그렇게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지연이를 간병하고 밤 9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무렵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닳아서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지연이는 누가 돌보나? 차라리 내가 먼저 가버리면 저 아이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5년을 버텨온 제가 그날따라 너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부르르 부르르. 별 생각이 없이 꺼내서 화면을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이 우리 딸 지연이었거든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린 적 없던 그 이름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누가 장난을 치나? 폰을 도둑 맞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갈라지고 떨리고 5년 만에 처음 쓰는 목소리라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여러분, 저는 그 한마디에 버스 안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가요. 지연아, 너 지연이 맞아? 우리 딸 맞아? 엄마, 나 깨어났어. 방금 깨어났어. 저는 기사님한테 차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고 다시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끊으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지연아, 끊지 마. 엄마 갈 때까지 끊지 마. 알았지? 응, 엄마, 빨리 와. 나 무서워.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5년 동안 누워만 있던 지연이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두 눈을 뜨고 저를 또렷하게 알아보면서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연이는 그날 저녁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던 자기 옛날 휴대폰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대요. 5년 전에 제가 충전만 시켜놓고 서랍에 넣어둔 그 폰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화면을 누르고 또 누르고 그렇게 힘겹게 단축번호 1번을 눌렀던 거예요. 지연이가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제가 침대로 달려가서 지연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만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다 들었어. 엄마가 매일 해준 이야기 나 다 듣고 있었어. 은행잎 떨어졌다는 거, 고등어 조림 해준다는 거 나 다 들었어, 엄마. 여러분, 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 말들이 5년 동안 우리 딸 가슴에 다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매일 건넨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이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붙잡아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을 끌어안고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을 그날 다 쏟아냈어요. 그 뒤로 지연이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5년을 누워 있었으니 근육이 다 빠져서 다시 걷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말도 처음엔 어눌했고요. 재활하는 동안 지연이가 힘들어서 울 때마다 이번엔 제가 옆에서 종알종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년 전 제가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작년 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기 가졌어. 저는 또 울었죠. 이젠 좋아서 우는 눈물이에요. 지난 주말엔 지연이랑 사위랑 셋이서 시장에 갔어요. 제가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드니까 지연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진짜로 고등어 조림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우리 셋이 시장 한복판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말. 저는 이 말을 평생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닿는다는 걸요. 제가 어둠 속 딸한테 건넨 그 말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혹시 지금 반응 없는 누군가를 위해 외롭게 사랑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픈 가족이든 멀어든 자식이든 등 돌린 친구든요. 부디 그 마음 놓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데워줄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부 전화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분명히 닿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